자, 이제 3항 보겠습니다. 서비스 유형. 자, 이 부분도 이제 앞이랑 다 연관되어 있는 거라서 잘 정리하면 되고, 일단은 가장 기본 문제는 요 서비스의 성격별로 여기 안에 있는 서비스 형태를 일단 좀 파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례, 세 번째는 특징 또는 정부의 개입하는 이유가 뭔가가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항상 이 박스가 나오면 순서를 정했죠.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자, 뜻을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경합성이 있고 없고인데, 경합성이라는 것은 그 소비를 두고 싸우는 거예요. 경쟁 또는 경합이다. 한 사람의 어떤 소비가 딴 사람의 소비를 못하게 하는 것. 경합성이 있다라고 해요. 이거는 누가 소비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소비에 아무런 제약을 안 주는 게 비경합적이다 보시면 돼요. 우리 공기라는 거는 공기, 경합성이 있다 없다? 없지요. 내가 공기를 마시면 옆에 있는 사람이 마시지 못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뭐 비경합성. 집에 냉장고 안에 마시는 이제 뭐 과일이 하나 있는데 과일을 동생이 먹으면 다른 친구가 못 먹죠. 뭐야? 경합성이 있다. 그런 뜻이고, 배제라는 거는 요금을 내야 소비가 되고 안 내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배제성이에요. 즉 배제해. 너 안 돼. 쓰지 마. 배제 가능한 거고, 왜냐면 요금을 제공을 안 하더라도 배제가 안 되는 게 비배제. 자, 공기라는 거는 배제할 수 있나요? 너 공기 마시지 마. 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없지. 그지? 이런 것들. 자, 그렇게 보시고, 이제 요 둘 다 띈 제와 먼저 채워놓을게요. 이렇게 돼 있다. 사적제 또는 시장제, 민간제라고 불러요. 같은 말을 다양하게 부르기 때문에 같이 파악하셔야 돼요. 사적제, 시장제, 민간제. 경합성도 있고 배제 가능한 재화예요. 즉 돈을 내야 소비할 수 있고, 너가 돈 많다 해도 누가 써버리면 못 쓰는 거예요. 자, 이런 사례가 있다면 옷 같은 거 있죠. 옷, 뭐 빵, 뭐 쌀 이런 것들. 자, 지나가다가 DP되어 있는 옷이 마음에 들어서 사려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못 쓰고 왔어요. 왜? 돈으로 못 사니까 아무리 사정해도 안 준대. 그럼 뭐죠? 배제된 거지, 소비에서. 그래서 집에 가서 얼른 가서 엄마의 카드를 훔쳐왔어요. 살라고. 갔는데 품절됐대. 뭐 경합성이 있는. 이런 제가 사적제라고. 평상시에 우리가 돈 주고 사는 물건이 있죠. 그렇게 보시면 돼. 빵도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빵도 누가 사면 없잖아. 못 사는 거지. 또 호주머니에 돈이 얼마 없는데 빵까지 비싸네? 못 사는 거지. 비대성 같은. 이게 사적제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대각선에 공공재 또는 뭐 집합제라고 돼. 집합제, 공공재인데 경합성도 없고 별 수 없는 제와. 대표가 뭐 국방, 외교, 치안, 뭐 등대 같은 거예요. 거의 자동으로 이렇게 딱 떠올리세요. 앞으로 공공재 그러면 대표가 이렇게 국방, 외교, 치안, 등대 같은 거예요. 자, 등대가 또 시험에 나오는 데서 최근에. 자, 등대라는 거는 어떤 배한테 보라고 비춰주는 그 불빛 같은 거예요. 그치? 그러면 그 불빛은 이 배가 보면 저 배는 보지 못하나요? 아니지. 그 뭐예요? 경합성이 없는 거예요. 저 선장이 세금을 안 내서 이 공모자단 재화를 소비 못하게 하고 싶은데 그 배만 못 보게 할 수 있나요? 안 돼. 배제할 수가 없어요. 이런 재화. 이게 비배제성이지. 공공재 또는 집합제라 불러요. 집합제. 어렵지 않죠? 자, 공유재가 무슨 말 같아요? 공유재. 공동소유 재화야. 공동소유. 우리 모두의 재산 같은 거? 인류 모두의 재산, 자연자원이에요. 보통 자연자원. 보통 자연자원 또는 공공시설물들 보시면 돼요. 우리 바닷속에 있는 어족 자원들은 우리 인류 모두의 재산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런 자연 자원은 무한해요, 유한해요? 유한하기 때문에 현 세대가 소비를 많이 해버리면 다른 세대가 소비를 못하게 돼. 이게 뭐다? 경합성이 있는 거지. 근데 배제는 안 되지. 왜? 모두의 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 공유재란 말 들어본 듯한데 언제? 공유재 비극 때 있잖아. 공유재 비극. 그치? 그건 똑같은 말이야. 공동소유 땅이거든. 말 모든 사람들의 공동 이용하는 땅이에요. 배제는 안 돼. 근데 어느 누가 소비를 많이 하니까 다른 옆집이 못 썼잖아요. 비극 발생했잖아. 서로 막 고갈돼가지고. 그런 제요. 공유제. 됐죠? 자, 공공시설 마찬가지.
우리 그 공원에 보면 운동기구 있잖아요. 그 운동기구는 우리 모두가 쓰는 시설이에요. 공공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사람이 누가 운동하고 있으면 딴 사람은 못 쓰잖아. 경합성이 있는 거지. 근데 배제는 안 되지. 모두의 시설인데. 이런 제와. 그 다음에 요금제 또는 유료제. 유료. 무료 말고 유료제. 전기, 가스, 수도 이런 것들 있죠. 요금제 사례들. 자, 여러분 전기 요금 안 내면 어떻게 돼? 단전돼. 그치? 배제해버려. 또 마찬가지. 또 가스 소요금 안 내면 단수시켜버려. 배제해. 근데 경합성은 없어. 그쵸? 다 이게 저가의 종류가 되는 거지. 자, 공공 서비스 또는 재화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다양해요. 일단 지금은 특징과 사례 봤어요. 그 다음 요즘의 패턴은 뭐냐면 정부가 개입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왜 개입하는지를 물어봐요. 일단 결론은 잘 들어요. 모든 재화에 대해서 정부의 개입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한데 정부의 개입하는 이유가 다르고 범위가 달라. 이 넷 중에서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것은 뭐예요? 사적제. 그럼 언제 개입한다? 옷, 빵, 쌀. 최소한의 소비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 영세민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에서는 개입한다. 이거는 정부가 왜 개입한다? 우리 기억나나? 공공재라는 존재는 무슨 실패의 원인? 시장 실패의 원인. 즉 시장이 막히면 공급이 안 돼. 어떤 시장도 돈을 안 받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국방. 그럼 뭘로 정부내야 돼? 세금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공공재. 정부의 개입이 제일 많은 건데 한마디로 이놈은 봐요. 이놈은 자 저소득층 또는 영세민을 위해서 정부는 개입한다 보시면 되고 배려 차원에서 이놈은 주로 자 무임승차 때문에 개입한다. 무임승차라고 하는 거. 돈을 한 푼도 정부한테 내는 것도 없이 이용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민간은 못하게 돼. 특히 그래서 정부가 주로 하는 재화들 국방, 외교, 치안 같은 거. 그죠? 자 공유제는 가만두면 어떤 그 고갈의 위험이 있을 없어요? 있죠. 과잉 소비에 우려가 있다. 과잉 소비 있지. 그러니까 과잉 소비에 따른 고갈 때문에 개입한다. 막 강이나 바다에 있는 어족장들 막 싹쓸이 하는 거예요. 고갈돼 버리거든.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비극이 줄어들기 때문에. 요금제라는 것은 전기, 가스 이게 주로 어떤 사업 같아? 독점 사업, 즉 자연 독점 사업. 자, 가만 봤더니요, 봐요. 왠지 이것도 저소득층, 영세민 배려, 뭔가 소득 분배적 문제가 들어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과잉소비 고갈, 공유지 비극. 공유지 비극은 무슨 실패 원인? 시장 실패 원인. 그죠? 자연 독점도 무슨 실패? 시장 실패. 얘도 시장 실패 원인. 벌써 제가 정부가 왜 개입한다? 정부의 개입이라는 것은 뭐 때문에? 시장 실패 때문에 하는 거니까. 다 그런 맥락이잖아. 그치? 다 시장 실패라는 잠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개입한다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서비스의 유형과 사례와 개입하는 이유였던 거지. 됐죠? 그게 교재는 그 내용이 다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정도를 잘 이해했다면 이제 뭐가 나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게 돼 있는 거니까 이제 나머지는 문제 풀어서만 좀만 적응하시면 돼요. 자, 교재에 사적제 개입하는 이유 나오죠? 소비자 보호 측면도 있고 뒤쪽에 저소득층 영세민을 배려하기 위해서. 하지만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된다는 이런 말이 나와요. 사적제는 민간 영역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안 된다 이렇게 나와. 틀리게 개입할 수 있다. 하지만 최소화만 된다. 요금제 개입하는 이유는 니은에 나오지. 자연 독점이라는 것 때문에 개입한다. 공유제 있죠? 공유제라는 것은 그 기억처럼 공유제 비극 때문에 발생한다. 왜? 고갈되니까. 고갈. 자, 넘겨서 공공재란 비경합 비배제인데 정부 개입 이유가 나오죠. 무임승차, 프리라이딩 때문에 개입한다. 이렇게. 됐죠. 자, 항상 시험 여러분 이 정도가 가장 기본이에요. 여러분. 공부하는데 여러분 너무 얇게도 너무 깊이도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적당한 양이 중요한데
나머지는 여러분 단련하면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부란 어찌 보면 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책에 있는 걸 자세히 한다 해서 이게 대비되느냐? 그것도 아니야. 중요한 것은 제대로 아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이게 확장시키는 능력이 필요해요. 확장시키는 능력이라든지 응용 능력은 무조건 문제를 많이 푼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반복의 힘이야. 반복의 힘. 그래서 같은 내용이라도 자꾸 보면서 따지고 고민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할 때는 아마 또 지금쯤 물어볼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럼 전에 얘기했지만 중간에 막 공문제 특징이 더 많은데 안 봐도 되나요? 참고했는 내구제, 가치제, 클럽제 시험이 안 나오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라고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안 나오겠어요? 나올 수 있지. 근데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작아요. 낮고. 굳이 달 필요가 있냐 이거지. 시험에 나온다면 여러분 여기 있는 걸로 주로 내는 거고 여기다가 하나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가치제가 들어가거나 또는 뭐 내구제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본 바탕이에요. 본 바탕을 모르고 다른 거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뿌리가 안 늘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공부는 여러분 요령이 중요하다. 요령이. 제가 여러분보다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왔고 더 오래 살았잖아요. 많이 봐왔고 경험했고 저는 알아요. 저도 여러분보다는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제 말을 믿고 따라가시면 돼요. 따라오면 되고. 그래서 공부는 남들은 힘들게 해. 그래 하지 마세요. 제 결론이야 이거는. 머리에서 내가 10년도 강의 더 한 다음에 또 바뀔지 몰라도 지금까지는 그래. 지금까지는 무조건 많이 한다고 많이 푼다고 좋은 게 아니고 있는 걸 연마하자 여러분. 갈고 닦으면 계속 확장하지 말고 이만큼을 달달달. 그러면 나중에 응용이 돼요 여러분. 응용이. 이 수업 듣는 분 중에는 분명히 영어 약한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수험생의 한 70~80%가 영어 때 애 먹어요. 그치? 영어란, 영어 선생님, 저 강의 잘하고 계시지만, 영어란 제 경험상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는 무작정 많이 푼다고 좋은 게 아니야. 내가 했던 걸 연마하시라고. 지금 듣고 있는 수업들이 있죠? 그걸 많이 반복하셔서, 그거를 정말 달달달 내 거 만드세요. 거기서 우러나도록. 그러면 돼. 독해 많이 푼다고 실력 늘지 않아요. 실력이 확인될 뿐이에요. 이랬나요? 내가 매일같이 독해 지문을 바꿔가면서 막 풀어. 실력이 느는 게 아니고 확인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아침 내가 무슨 하프 수업을 들어. 매일같이 아니면 매일같이 문제 풀어. 1년에 막 300회를 풀었어. 실력이 느는 게 아니고 계속 실력이면 똑같은 실력이 확인만 되고 있는 중이에요. 공감이 되시나요?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푼 걸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면서 그 문제를 완벽히 내 거 만드는 거예요. 이 독해 지문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어떤 문법이 있는지, 하나만 보더라도요, 정말 많이 할 수 있거든, 여러분. 그런 공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막 파야 돼요. 하나를 보더라도 하나 갖고 얼마든지 그 안에서 단어도 파생이 되고, 문장 구조가 파악이 되고 하듯이 학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문 하나에서 이런 단어가 나오고, 이 단어가 뭐랑 관계돼 있지? 비록 하나 봤지만, 공공재? 시험 실패랑 앞에 연관되는데? 가보는 거지, 공공재. 이런 거였구나. 마찬가지. 자연 독점? 들어봤는데? 이렇게 규모의 형제였고, 비용 체감이고, 자꾸 하나 가고 막 확장시키면 정말 왠지 느낌이 막 되게 잘 드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공부 방법이라고. 이렇게 해보시면, 비록 부담은 안 돼. 왜? 했던 거 또 보는 거니까. 또 하면서 다져진 느낌이 들어. 자신감이 생겨요. 여러분, 공부의 반은 자신감이다. 우리 그런 말에 속된 말이잖아.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반 먹고 간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걸 풀게 되면 벌써 자신감이 반은 차 있어요. 또 대부분 아는 거야. 그러면 내가 오늘 풀었던 거라 답은 아는 거지만 자꾸 하다 보면 완성돼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새로운 것만 풀면 늘 부담만 되는 거야. 또 모르고 또 실망하고 자꾸 싫어지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편하게 갑시다. 이게 올바른 길 같아. 제가 볼 때는. 말했지만 주위에는 많은 정보들 막 범람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과연 정말 주옥 같은 정보가 얼마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학생들은 사실은 모르고 들은 얘기를 그냥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시중에 있는 좀 이상한 정보들, 약간 좀 악의적인 그건 아니고 뭐 특정한 사람은 뭐 띄우기 위한 정보도 있을 거고 아무튼 되게 많을지 몰라요. 하지만 나는 그런 거 잘 안 봐요. 아니 저는 처음부터 아예 안 봐요 그런 거. 예.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나 그냥 내 두는 편. 진정한 그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해드리지 않거든. 본인이 알고 이렇게 수업 들으면서 얻는 이 팁을 갖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을 듣는 사람만이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정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잘 활용하시면 시행착오는 없다. 그리고 정말 빠르게 갈 수 있다. 빠르게. 저는 진짜로 저 장담하지만 제가 만약에 올해 이제 우리 만약에 그 수업 들으면서 아니면 출연금만 했을 때 합격시키라고 한다면 시킬 수 있다면 한 6개월이면 저는 합격시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딱 붙어서 전 과목 다 과목별로 다 아침에 강의 듣기 하고 오후에는 그 강의 복습하게 하고 저녁에는 문제 풀기 해서 그 과정에 문제 풀기 해서 틀린 것들도 풀게 한 것들을 확인해서 다시 복습시키고 하루 끝내고 다음날 또 다른 과목 똑같이 수업 듣기 하고 문제 풀게 하고 복습하게 하고 그다음에 모자란 거 또 채워주고 반복해서 그리고 주말에는 일주일에 배운 것들을 한꺼번에 테스트하고 복습하게 하고 또 다지기 하고 일주일 내내 쉬는 시간은 딱 한 반나절 정도 토요일 밤만 좀 쉬게 하고 토요일 없이 공부하게 하면 전체가 꽉 짜인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일주 한 달 뭐 보내면 돼요. 그 안에서 못할 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공부란 하면 될 거를 안에서 못하는 거니까 여러분 하긴 하되 올라가는 방식이 중요한 거예요. 틀린 방식으로 많이 해봤자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옳은 방식으로 가자는 거지.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 몇 번씩 말씀드릴 거예요. 꼭 중요한 팁이니까 그걸 놓치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예제 보면 7번 51페이지. 공공서비스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공공재는 비배제, 비경합성을 띈 특징이 있어요. 그렇지? 무임승차. 맞아요. 시장제 경우에도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국방, 외교, 등대 등 공공재이고 복지나 지역개발 등 공유재이다. 모를 수 있어. 뒤에 넘어가 봐. 4. 요금제는 자연독점 그 다음에 정부가 개입한다. 맞아. 그러면 1, 2, 4가 맞아. 답은 3이 남아. 3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확인하면 돼. 아, 이것도 공공재 사례가 있구나. 책에 있거든? 일부러 안 봤던 거지. 자, 문제 푸는 요령도 중요한 거예요. 해놓고 왜 그럼 이게 공공재일까를 막 나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스스로를. 아, 복지도 일반 재원으로 하는 거고, 그렇죠? 다수가 누릴 수 있는 거잖아. 누구는 배제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자, 공부는 이제 한 번 알면 자꾸 이게 막 확장되면 되는데 확장은 지금 반복하면 될 거고요. 이게 혹시 부족할까봐 나중에 문제풀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풀면서 또 확장하면 돼. 앞으로 접하는 많은 강의나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확장할 때 쓰면 돼요. 그러면 다 이게 채워진다고요. 제가 전에 한번 비유한 적이 있었는데 어릴 때 많이 해봤던 퍼즐 맞추는 거예요. 막 모양 같은 거 있잖아요. 있잖아요. 처음부터 딱 쏟아놓고 맞춰봐. 맞출 수 있어요? 못 맞춰요. 처음에 뭐부터 하는 거예요? 기퉁이부터 해야죠. 큰 거부터. 찾아서. 그 다음에 또 쏟고 그 다음에 또 반복해요. 반복하고. 계속 반복되는 거지 앞에는. 그럼 앞에는 이제 금방 보자마자 알아. 나중에는 이제 큰 것들도 보여. 채워. 나중에는 다 쏟고 나면 이거 한 10번, 20번, 100번 하면 보자마자 이거 딱 생겨요. 이렇게. 같은 논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란 항상 반복이 중요한 거고 반복해야만 나중에 응용력이 생겨요. 하다 보면 아 이런 모양은 가운데 있는 게 맞아. 이런 모양은 끝에 있어야 돼. 나중에 생기게 돼요. 새로운 퍼즐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할 때마다 모르는데 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뭘 다른 것도 해. 이걸 반복 10번, 100번 해서 내게 만들면 이 퍼즐 만드는 논리, 원리가 내가 파악이 돼. 그러면 볼 때마다 이거는 어디에서 맞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방식이잖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사항 정보 실패인데.
자, 일단은 연결되는 중에 여러분 시장 실패. 실패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중에 많았던 게 정부 규제. 정부의 규제는 정부가 시장에 대해서 뭔가 제한하고 금지를 가하는 건데 정부의 규제에도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정부가 실패하게 돼. 보통 실패라는 거는 이것도 별 3개짜리예요. 중요한 주제인데 보통 실패라는 거는 앞에 있는 단어가 원래 기대했던 바를 못하면 실패라고 보시면 돼. 그치? 자, 정부에 의해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 안 되는 상태. 이게 정부 실패라고 보시면 돼. 또는 정부가 왜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나요? 시장 실패를 치유하려고 개입하는 거잖아. 근데 정부의 개입이라는 것이 치유를 하기는커녕 상황을 더 악화시켜버리면 이걸 정보 실패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치? 여러분이 잘하면 부모님이 개입을 해, 안 해? 안 할 거예요. 부모님의 개입이라는 것은 왜 필요해? 못하니까 개입하는 거예요. 왜? 그거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근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개입이 오히려 자식을 더 많이 악화시킨 게 뭐다? 부모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악화된 거지. 이해되죠? 그러면 상태가 더 악화된 이유가 정부는 구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무원님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못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야. 정부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 문제라는 거지. 민간은 구조가 막 굉장히 자율성도 주고 성과를 낼 만한 구조예요. 정부는 성과를 내는 사업도 아니지만 구조상으로 위에서 시켜야 하는 구조고 법적인 제약도 많고 예산은 부족해. 그러니까 구조상으로 효율성이 좀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지. 이걸 정보 실패라고 불러요. 자, 개념 보시면 책에 50페이지에 자, 실패 개념의 1번 나오죠. 정보 실패란 정보 관료제의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서 생성도 낮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고 왼쪽 날개에도 되어 있죠. 정보 실패는 관료나 정치인들 때문이 아니라는 거. 공공조직이 내지 않은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는 말. 됐죠? 이게 실패의 원인. 기본 개념상 보시면 되고 실패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또 박스죠? 앞에 시장 실패도 박스의 원인과 대응책. 이것도 원인과 대응책이 쭉 나와 있어요. 이 둘은 정말 너무나 중요해서 시험은 늘 두 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책을 바꾸던 아니면 원인을 바꾸던 간에 늘 세트로 보시면 돼. 공부하시면서 시장 실패라는 원인이 딱 나왔다. 무조건 자동 옆에다가 정보 실패를 놓고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문제가 쫙 풀리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자, 원인. 사적 목표 설정. 사적 반대가 뭐예요? 공적 목표. 봐요. 모든 공공조직은 공적인 목표가 있다. 공적 목표가. 근데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목표가 딴 데 있어요. 이게 사적 목표, 사적 목표. 그러니까 이거랑 불일치하는 현상이. 이게 사적 목표 설정. 다른 말로 내부성이라고 불러. 내부성. 같은 말이야. 사적 목표 설정, 내부성. 자, 여러분 통일부라는 곳의 목표가 뭘까? 조직의 목표는 통일을 촉진하고 앞당기는 게 목표거든. 근데 통일부에 있는 직원들은 목표가 어디에 있을까요? 직원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합격해서 배치받은 곳이 통일부로 갔어. 그러면 관심이 이제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류협 촉진시키고 어떻게 하면 이거 관심 있을 것 같아? 아니야. 어디? 우리 부서 예산이 더 중요하고 통일보다도 최신 기술 같은 거 급하고 정보 획득 더 나가서 승진, 보수 이게 더 관심거리야. 그러니까 직원들의 이 목표하고 이게 지금 다른 거죠. 이게 사적 목표 설정이다라고 불러요. 민간은 좀 달라요. 민간은 자동차 회사면 식당이면요. 그 식당의 목표가 내 목표야. 장사가 돼야 내가 많이 받는 거거든. 또 내가 살아남기 때문에. 그렇지? 장사가 안 되면 문 닫거든. 그럼 난 딴 마음을 먹을 수가 없는 거잖아. 이거예요. 첫 번째 사적 목표 설정이다. 두 번째 X 비율성. 자, 한마디로 말하면 관리상의 문제인데 여러분 심리적으로 공무원들은 민간에 비해서 더 일할 만한 유인이 커요, 작아요? 좀 작아. 왜냐면 이유가 두 가지.
일단은 경쟁하는 업무가 아니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부는 경쟁에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일할 마음이 적어. 그치? 내가 일을 덜 한다 하더라도 내가 당장 잘리거나 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열심히 일할 마음이 없는 거지. X별수. 여기. 이해됐나? 자, 항상 X별성은 정보 실패 가장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야. 자, 이 이유 한마디로 말한다면 왜냐하면 경쟁에 노출이 안 됐다는 말을 꼭 기억하세요. 굳이 열심히 안 해도 될 만한 상황인 거야.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독점이니까 더구나. 그지? 자, 민간은 비용 체감이 문제였던 기억나? 자, 시장 실패 원인 중에서는 자연 독점 이퀄 규모의 경제 또는 비용 체감 수익 증가야. 그럼 정부는 비용 체증이야. 민간은 기계를 만들고 기술을 개발해서요 비용을 줄여가요. 정부는 기계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사람이 해야 되거든. 그래서 비용이 늘게 돼 있어요. 비용 체증하게 돼 있다. 이게 실패 원인. 그다음에 자 파생적 외부 효과. 그냥 외부 효과는 뭐였어요? 시장 실패 원인. 앞에 파생자가 붙어 있지. 자 파생이란 말은 의도치 않는 이런 뜻이야. 의도치 않는. 그러니까 파생이 여기서 파생된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가 아니라 이제 파생된 의도치 않거나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조급성 때문에 그래. 조급성. 너무 급하게 만든 정책 있잖아. 졸속이라고 하는 거. 급하게 만든 정책은 나중에 부작용 터지거든. 이게 파생적 예비효과예요. 됐죠? 그 다음에 권력의 편제. 권력이 한편에만 있어요. 다른 말로 지대추구. 뭐랄까? 아까 우리 이걸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했더라? 지대추구란? 로비다. 자, 권력이 한편에만 있다는 것은 좀 풀린다면 권력과 특혜에 따른 소득의 불평등 이런 뜻이에요. 자, 독점권. 원래 상선 보유 지역에는요. 식당 영업이라든지 골프장 같은 거 허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권력을 등에 업고 특혜를 받아서 그 사업권을 딴 거예요. 그러려고 로비한 거지. 로비했다, 로비. 이렇게. 그러면 로비한 업체한테 인가해 준 거야. 사업해라.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인가를 받은 사람은 돈 버는 게 쉽겠다. 그치? 왜? 난 못하는데 우리만 땄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소득의 차이가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정보 실패. 잘 들어보면 그냥 소득의 불평등은 시장 실패예요. 근데 뭐가 개입된 거기에? 권력과 특혜가 개입된 소득의 불평등이에요. 대충 공부는 안 돼요, 여러분. 개념을 항상 잘 파악하셔야 돼. 그냥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 근데 파생자가 붙으면 정부 실패. 그냥 소득의 불평등은 그거는 시장 실패. 근데 권력이 들어간 소득의 불평등은 정부 실패. 원래 권력이라는 것은 정부에 있는 거잖아. 그치? 이게 정부 실패에 대한 원인 또는 이용으로 보는 것들이에요. 두 번째는 대응책이 뭐가 필요한가? 대응책. 자, 이거는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내부성. 자, 사적 목표 설정은 정부가 민영화로 대응해야 돼. 야, 저번에 민영화 좀 탈 텐데 팔아버리면 돼. 이 기업을 아예 민간에 팔아버리면 직원들은 다른 남을 먹을 수가 없어요. 왜? 조직의 목표가 내 목표가 돼야 돼. 그치? 그래야만 살아남기 때문에 조직이. 그래야 내가 돈을 벌고 살아남을 거 아니야. 민영화 시키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일할 마음이 생기게. 응. 내가 굳이 일을 열심히 할 마음이 없거든? 심리적으로? 그래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민영화 시킨다거나 뒤에 나올 텐데 민간처럼 운영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조직 내부의 경쟁, 가격 막 도입하는 거예요. 민간처럼. 그리고 보조금을 줄여. 여러분 봐요. 여러분이 지금 살면서 부모님한테 보조금 받아서 생활한다면 심리적으로 일할 유인이 좀 적어. 왜? 내가 열심히 안 살아도 엄마가 돈 주니까.
그치? 줄이면 돼. 그러면 내가 돈 벌어야 되거든? 열심히 해야겠지. 심리적으로. 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규제를 완화하자. 주의할 것은 이때 말하는 규제 완화는 물론 이제 봐요. 실패에 대한 대응책은 민영화, 그 다음에 보조금 삭감 규제 완화인데 이거는 뜻을 둘로 해석해야 돼. 내부 규제 완화가 있고요. 외부 규제 완화가 있어요. 이 둘은 내부 규제 완화인데 한마디로 직원들한테 권한을 준다는 뜻이에요. 기억하세요? 내부 규제 완화란 정부 내부의 제한을 풀자는 뜻이고 내부의 제한을 푼다는 것은 직원들한테 권한을 주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죠. 자유를. 이런 식으로. 이게 규제 완화. 그러면 일할 마음이 생겨. 그러니까 시켜서 하는 것보다야 내가 자유를 가지고 하는 게 더 일할 마음이 생기잖아. 일할 마음을 생기게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급하게 해서 생기는 문제거든. 여러분 내가 사업을 하는데 또 급하게 사업 계획 짰어요. 아빠한테 돈 좀 달라 했어요. 아빠 나 사업하게 돈 좀 줘요. 뭔데? 뭐냐면 잘해볼게요. 충분히 건너가 맞아? 사실은 그래 안 했어. 했다고. 돈 달랬어요. 망했어요. 또 주세요. 자꾸 대주니까 급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보조금 줄이면 돼요. 또는 규제를 완화해야 돼. 자, 과장님이 급하게 나한테 뭘 요구했어요. 밤에 퇴근 전에 과자 하나 주면서 야 아침까지 만들어봐라. 급하다. 급하게 만들래. 어떤 정책을. 그래서 내가 아침에 과장님 책상 위에 기한색 올라가야 돼. 급하게 만드는 거야. 책임은 누가 져? 과장이 지는 거야. 나는 그냥 시켜 사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급해. 근데 그게 나한테 주어지는 역할이야. 규제를 완화했다는 것은 자유를 주는 거야. 네 책임이다.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줘버렸어. 그러면 내 책임이야. 그럼 더 진지하게 지도. 열심히 내 책임이니까. 자, 권력의 편제. 자, 지금 상선보호지역이나 이쪽에 사업을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자꾸 로비하는 거예요. 민영화 시키면 돼요. 민영화. 그리고 이때 왜 완화가 뭐냐? 외부 규제 완화야. 그러니까 왜 막냐 이거지. 그냥 제한을 좀 풀어라. 그쪽에 아무나 사업하게 하면 돼. 그러면 굳이 로비할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대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자 정보 실패가 나오면 그 앞쪽에는 시장 실패가 떠올라야 돼. 자 보습 차원에서 시장 실패의 원인 뭐 있었나요? 공공재의 존재, 그 다음에 외부 효과, 그 다음에 자연 독점, 그 다음에 불안정 경쟁, 그 다음에 정부의 비대치. 대응책이 뭐가 있었나요? 공적 공급, 공적 유도, 정부 주재. 이번은 정부 실패의 원인 또는 유형 네 가지. 사적 목표 설정, X비율성 또는 비용 체증, 파생적 외부 효과, 권력의 편제. 대응책은 민영화, 보조금 삭감, 규제 완화. 자, 대응책 이렇게 쫙. 아이고. 됐죠? 이만큼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시험은 거의 다 이 박스에서 나와요. 원래는 내용이 더 많았거든? 이게 한 7, 8년? 한 더 됐나? 그 전까지는요, 원래 이 틀보다도 일반적인 실패를 물어보다가 특정한 논문에 또 우리 교재에, 또 대학 교재에 이 박스가 나온 다음부터는 다 박스만 내요. 그러니까 박스가 딱 두 개 비교되잖아. 늘 내는 거야. 원인 섞고, 대응책을 섞고해서 또는 틀리게 해서 네. 무조건 이거는 필수로 알아두셔야 돼. 자, 우리 교재는 자 53페이지에 보시면 저 위에 박스가 보이죠? 자, 박스는 뭐 해야 될 것 같아? 당연히 체크해야지. 지금까지 카메라에 보고 다니셔야 돼. 보고 다니자. 됐죠? 자, 이거는 이제 문제 별 3개를 제가 표시했는데 이 박스가 별 3개 중에서 2개 반 이상이에요. 그만큼 이게 절대적이고 그 다음은 자 넘겨보시면 54페이지 남아있는데 잘 보면 공공재의 적정 공급 여부예요. 여러분 공공재라는 게 필요보다도 공급이 덜 되어도 문제고 더 남아도 문제잖아요. 과소, 과다 공급. 그러면 이제 조금은 이게 좀 한물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때 좀 나오다가요. 안 나온 지가 꽤 됐어. 그래서 아나산이 좀 찜찜해서 보긴 보는데 우리는 핵심만 다 끼고 있으면 돼요. 자, 과소 공급, 과다 공급에 관련된 학자와
몇 가지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책을 봤더니 뭐 갤브레스의 선전 효과, 뭐 머스그레이브의 조세 저항, 뭐 듀젠베리의 전시 또는 시위, 그다음에 다운스의 함정 무지. 자, 과다 공급에는 와그너 또는 바그너 법칙, 피콕, 와이즈만의 뭐 대체 또는 전이 효과, 보몰병 등이 나와.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그냥 놔둬서는 도저히 대책이 안 서. 제가 그래서 고민했어요. 어떻게 이거를 기억을 시킬 것인가. 이게 보이죠? 자, 갤브레이스, 머스그레이브, 듀젠베리, 다운스를 앞에 따놨어. 자, 우리 어떻게 하나? GM대우로 해요. GM대우. 들어본 것 같은데 GM대우? 응. GM대우 거의 망했어. 차가 안 팔려서. 과소로 팔려서. GM대우. 일단 기억하자. GM대우. 이 말과 단스럽게도 요 피콕과 와이즈만, 보몰 안 겹쳐. 와그너 안 겹쳐. 그쵸? 니스카넨 안 겹쳐. 적어도 학자로 나온다면 틀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GM대우를 일단 기억하자. 일단 GM대우를 기억하자. GM대우. 나머지는 사실 내용 큰 의미가 없어요. 일단 자, 한 번만 딱 잘 들어보세요. 선전 효과. 그러면 사적제는 선전해야 안 해. 하기 때문에 여러분 TV 보다가 살 마음이 없다가도 보고 사잖아. 선전 보고 사잖아. 하지만 자, 공공재는 선전해야 안 해.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선전에 국방, 외교, 등대 이용하시오. 막 선전하던가요? 안 해. 안 하기 때문에 안 찾아. 안 찾으니까 공부를 덜 해도 괜찮아. 이런 거거든. 첫 번째. 그 다음에 조세 저항. 무슨 말이야?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돈이 없잖아요. 공급이 안 되죠, 당연히. 과소 공급. 이렇게. 그 다음에 전시 효과. 여러분 사적제는 남의 눈을 좀 의식을 안 해. 하잖아요. 옷 같은 거, 자동차 같은 거, 시계, 백. 내 차가 15년 된 차야. 막 창피해 막. 차가 막 달달거려. 좀 새 차를 사고 싶어. 남 눈을 의식해서. 하지만 자, 공무제는 남의 눈을 의식해서 사용하나요? 아니야. 그거 안 사? 그런 차이로 보시면 돼요. 왜 소비를 덜 할 것인가 찾아보시면 돼요. 다 지금 뭐랑 비교가 안 나? 사적제랑 비교가 있잖아. 비교. 그 다음에 함정무지. 여러분 사적제는 그 소비를 줄이면 바로 효용이 줄어. 음식, 빵, 옷을 소비를 못하게 하면 바로 저항을 한다고. 그치? 근데 국방, 외교, 뭐 공무원, 경찰 줄여도 효용을 잘 못 느끼니까 우리는 별 저항을 안 하거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대체 효과 또는 전이 효과. 뭔가를 대체했대요. 위치가 바뀌었대. 위치 전환. 여러분 위기 시에는 정부가 돈 쓸 일이 많아서 적어져요. 많아져. 그러니까 평상시에 완만하게 올라가던 예산 증가가 전시라든지 무슨 재난 시에는 팍 증가해. 평상시보다도 이렇게 올라가던 예산의 증액이 갑자기 푹 올라갔어요. 한 10조가 는 거야.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이제 위기가 사라지면 그만큼 줄여야 되잖아. 근데 안 줄여. 한 번 늘면 안 줄어요. 다른 4번 써면 썼지 안 주는 거야. 자, 위기라고 하는 데 쓰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10조를 늘린 거잖아. 근데 위기가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줄여야 되잖아. 근데 안 줄이고 B에 대신 쓰는 거야. B 사업에. 대체한 거지. 대체 효과. 자, 대체는 뜻이 두 가지. 그럼 지금처럼 A라는 사업에 쓸 걸 여기에 썼으니까. 대체 썼으니까. 그러면 10조는 또 한 가지. 10조는 어떻게 정부가 준비한 거야? 민간한테서 가져온 거거든. 뭐 세금을 늘리건 빌려건 간에. 그럼 가만히 있으면 누가 쓸 돈인데? 민간이. 누가 대신 쓰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이래죠. 그래서 공공의 지출이 민간 지출을 대체한 거예요. 이런 대체 효과예요. 그 다음에 위치가 바뀌었어요. 위치가 바뀐 거야. 위치가 바뀌었다 뜻이. 이렇게. 시험은 뭐가 포인트냐면 대체 의미가 지금 민간의 지출이 공공 지출을 대체했나요?
아니야. 반대야. 공공지출이 민간지출을 대체했다. 그게 시험에 바뀌어 나오는 거예요. 그것만 아시면 돼. 보몰한 말이야. 보몰. 자, 우리 그 정부가 하는 일은 노동집약적이야. 이래죠. 민간은 기술을 혁신하고 기계를 개발해서 사람을 대신해가. 따라서 비용이 줄어. 근데 정부는 사람이 하는 역할이야. 경찰, 복지사, 구청 직원, 사람이 해야 돼. 노동집약이야. 그러니까 비용이 느는 구조야. 비용이 증가한다는 거야. 이 보몰한 말이야. 요 둘만 알면 돼요. 자, 교재 보시면 자, 과다 공급이 있는 말 중에서 피콕 와이즈만 보이죠? 자, 혼란기에 지출이 상향 조정되어서 그다음 밑줄 공공지출이 민간지출을 대체 또는 다른 사업의 대신 사용 밑줄 보몰병은 노동집약적 성격 밑줄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끝에 생산 비용이 빨리 증가하더라 밑줄 노동집약이니까 비용이 느는 구조란 얘기지 정부는. 저 둘만 하시면 돼. 둘만. 일단은 보긴 봤지만 제가 그냥 짧게 본 거예요. 일단은 중요하지 않아. 나온다면은 모르면 틀리기 때문에 언급한 거고 안 볼까 봐 하는 거니까 GM-대우 그 다음에 대체 보몰병까지만 기억하면 되겠다. 자, 예제 보시면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오히려 시장을 악화시키는 게 정부 실패 개념이잖아. 그 요인에 해당치 않는 것은 1. 사적 목표 설정 맞지? 다른 말은 내부성 2. 비경합 비비대성 띈 재화 이퀄 공공재의 존재 이건 뭐야? 시장 실패 답이 2번이지. 그 다음에 3처럼 파생적 외비 효과 그 다음에 지대 추구 같은 거 됐죠? 자, 이게 실패 원인. 왼쪽에 기출문제 2번 있죠? 2번 옳지 않은 것은 이건 복합부전적입니까? 시장 실패 철회 요인의 공공재 존재, 외부 효과, 불안정 경쟁, 정보의 비대칭 정확히 맞죠? 2. 시장 실패 교정하기 위한 정부 역할은 공적 공급, 공적 유도, 정부 규제 정확히 맞지? 3도 자, 정부 개입에 의해서 초래된 의도치 않는 결과 때문에 자원 배분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게 바로 정부 실패니까 맞지? 네, 4 봤더니 정부 실패는 관료나 정치인들 개인 요인 때문에 발생하나? 아니라는 거지. 뭐 구조 문제 때문에. 답은 4번인 거죠. 앞에 있던 박스 4가지 원인, 그 다음에 대응 3가지를 완벽히 다 매치 해놓으셔야 되고 마찬가지 시장 실패 원인 대응책 완벽히 매칭해 놓으시면 돼. 자, 우측에 9번 다음 중 민영화를 통해서는 빼기리 어려운 정보 실패 이용에 해당하는 것은 자, 앞에 거죠. 지금 볼까요? 여기? 자, 현재 이 박스를 모르면 풀기 어려워요. 봐요. 민영화를 통해서는 뭘 풀 수 없어요. 이거는 풀 수가 없네. 파생적 매비 효과는. 그치? 답은 3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필수사항이야. 알면 정말 쉬운 거고 모르면 아주 어려운 거거든. 됐죠? 이렇게. 박스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민영화로만 대응할 수 있는 정보 실패 유형은 답은 뭐예요? 사적 목표 설정 또는 정부의 보조 삭감으로 해결 가능한 실패 유형은 2가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거든. 그래서 아직은 다 안 났기 때문에 박스 정말 다 해놓으셔야 돼. 됐죠? 자, 쉬었다가 5학번 뵙겠습니다.